원장님, 10대에 청소년 시기에 자위가 괜찮나요? 혹시 건강한 자위법 또 슬기로운 자위법이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청소년들 시기에 자유를 하는 건 사실은 자연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혹시 과거에 이렇게 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어린 친구들이 탐닉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윤리의식을 갖다 붙여가지고 좋지 않은 거다라는 인식을 가진 분들도 과거에는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은 안 하겠지만 말이죠. 근데 그때는 자연스러운 겁니다. 자연스러운 욕망이고요. 그래서 저는 정기적으로 욕구가 있을 때 자연스럽게 자유를 하는 부분은 부모님 되신 분들도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어린 친구들이 자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또 건강을 잃을 수도 있거든요. 자유를 지나치게 많이 하거나 어, 그럴 경우에는 자칫 그런 부분들이 우리 건강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상당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건강하게 자유를 하는 법이랄까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했으면 하는데 네. 무엇보다도 빈도가 너무 많으면 안 돼요. 네. 네. 어린 친구들이 처음 사정을 알게 되고 뭐 사정할 때 느껴지는 그 오르가즘이라고 하는 아주 자극적인 기분 좋은 느낌들 이런 것들이 이제 뇌에 굉장히 강렬한 보상을 남겨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탐닉을 하게 됩니다. 그럼 조금만 심리적으로 좀 불편한 일이 있거나 그러면 그 자위로 풀어내는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게 알아야 될 게 자유를 할 때 우리 남성들이 이제 사정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정액도 소모가 되지만 그 정액을 사정시키기 위해서 우리 뇌에서는 많은 수준의 호르몬이나 신호물질들이 작동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이런 물질들이 뇌 안쪽에서 만들어지고 또 소모가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한번 소모가 되면 그 물질들을 다시 재구성하는 데 시간이 걸려요. 음. 아무리 어린 친구들도 약 3일 정도의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의 주기를 좀 지켜주면 좋은데, 그러니까 네. 청소년식에 그 일주일에 한 두 차례 정도가 적정하니까 웬만하면 그 범위를 넘지 말라는 공고를 꼭 드리고 싶은데, 이제 그런 걸 잘 모르니까 매일 네. 사정을 하거나 심지어는 하루에 여러 차례 사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정액도 소모가 되고 말씀드린 이런 호르몬이나 신호물질들이 소모가 된 다음에 회복되는 시간이 너무 짧아요. 음. 그러니까 공장에서 한 3일 정도는 있어야 재고가 다시 만들어지는데 이런 것들이 충분히 만들어지기 전에 또 소모되고 하다 보면 네. 이게 6개월에서 한 2년 이상 장기적으로 누적이 되면 성신경이 엄청 쇠약해집니다. 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만드는 조직이 있거든요. 그런 걸 이제 우리 성선 조직이라고 하는데 네. 그런 선 조직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비 조직, 호르몬이나 신호물질을 만들어서 분비해주는 분비 조직들이 너무나 이를 과도하게 시키게 되면 필요해지고 쇠약해져서 기능 약화를 겪게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어린 친구들이 발기능이 떨어진다든가 발기부전이 발생한다든가 이런 상황에 맞닥뜨린 경우들이 많지는 않지만 있어요. 어. 그래서 가끔 본인들도 깜짝 놀라고 부모님 손잡고 이렇게 오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대개는 본인들이 그런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부모님들한테 얘기도 잘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오랫동안 방치되는 경우도 많고 또 어. 원인이 거기 있는지를 모르는 경우들이 많아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왜냐면 내가 매일처럼 벌써 한 1, 2년을 해왔거든요. 네. 근데 그간에는 멀쩡했단 말이에요. 근데 음. 어느 날부터인가 발기가 자꾸 약해지고 중간에 힘이 풀어지고 단단함도 떨어지고 뭐 그런데 삶의 루틴이었기 때문에 네. 매일 해왔던 게 자기 일상이었기 때문에 그냥 매일 그냥 관성이 붙어서 매일 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멈춰주거나 금욕을 해가면서 그렇게 필요해진 성성 기능을 회복을 좀 도모해야 되는데 그런 인과성을 모르니까 음. 계속 병이 깊어질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정 빈도를 알았으면 좋겠다. 네. 웬만하면 일주일에 2회를 넘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자위하는 방식이나 형태가 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어린 시절에 그러니까 압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압박 자위라고 해서 네. 방바닥이나 또는 모서리나 이런데 생식기를 압박을 해가지고 오르가즘을 느끼거나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남성들 같은 경우는 사정을 할 때 시원하게 나가야 되는데 거기서 제한을 받습니다. 물리적 제한을. 네. 그러면 뒤쪽으로 전립선이라는 곳이 수축과 이완을 하면서 정액을 바깥으로 내보내야 되는데 이때 이제 압력이 크게 형성이 돼요. 네. 그런데 바깥에서 생식기 음경에서 이제 압박을 해버리면 이게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뒤쪽으로 어. 방광 쪽으로 역행해서 네. 정액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전립선도 충혈되기 쉽고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압박형 자위는 좀 피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사정을 할 때 이렇게 압박을 통한 거 외에도 막 의도적으로 참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어. 항문을 막 힘을 써가지고 관략근을 조인다고 해서 힘을 써서 억지로 참고 그래서 정액이 나가는 데면 이제 뒤처리 번거롭고 그러니까 아예 사정을 안
안 할 생각으로 억지로 참거나 이럴 수 있는데 마찬가지 이유로 압박처럼 그 안쪽에 전립선 건강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압박이나 강제로 힘을 줘서 관략근을 조여서 참는 이런 방식들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정을 하게 될 때는 저항을 주지 말고 시원하게 바깥으로 배출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급박하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습관이 들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가 자유를 할 때 사실 편치 않은 환경에서 할 수 있잖아요. 누군가가 나를 들여다볼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상황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네. 마음이 좀 불편할 수 있죠. 불안할 수 있고 안정적이지 못하니까. 그러다 보면 급하게 작을 줘서 급격한 사정을 촉발하려고 노력하는 방식으로 자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좋지 않아요. 웬만하면 천천히 사정할 때까지 사정을 시킨다는 개념으로 접근하지 말고 사정이 될 때까지 일정한 리듬으로 삽입 운동을 진행을 하고 정액이 충분히 차서 충분한 사출감을 가지고 바깥으로 사정할 때까지 기다려준다는 개념으로. 자연스럽게.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왜곡된 자극 반응을 학습하는 일이 많이 줄어듭니다. 이렇게 급격하게 사정을 시키는 방법들이 많이 반복이 되다 보면 요게 학습이 되어가지고 나중에 어른이 돼서 급하게 하게끔 되어 있고 또 적은 자극이 와도 그 급하게 사정을 하라고 하는 그런 명령 반응이 습관화돼서. 그렇죠. 습관화될 수 있기 때문에 조루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것도 물론 재학습을 하면 인지 교정도 되고 행동 교정도 되고 그럴 수는 있긴 한데 이런 상황들이 겹쳐서 내가 사정이 빠른데 그거를 인지를 못하고 계속 내가 조르라고 하는 그런 상태라고 생각을 하고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렇게 억지로 급박하게 사정을 시키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사정하는 거는 좋지 않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자, 빈도를 너무 자주 설정하지 말자. 그 다음에 압박이나 참기 같은 그런 노력은 하지 말고 세 번째는 너무 급박하게 사정을 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사정하는 버릇을 들이지 말자. 이 세 가지를 권고를 드리고 싶습니다.